자, 여덟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부천지원 2024-53367의 임의경매, 이것도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공장이 토지가 882평이고 건물이 119평입니다. 점유자나 임차인은 없습니다. 여기도 감정 가격을 보시게끔 되면 28억인데 13억 7천까지 하락을 했고 땅 가격은 24억입니다. 즉 땅 가격과 최저 가격이 감정 가격에 약 1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는 절대로 이 가격을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10억 차이가 나지만은 5억, 6억 차이만 나더라도 투자하는 데는 성공할 수 있다. 토지 투자를 보고 기반시설만 돼 있다고 할 때는 큰 문제가 없고, 우리가 월세를 주고 월세를 받으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건 땅 투자의 기본 원칙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단층으로 공장이 2개가 돼 있고 땅이 4필지입니다. 이렇게 땅이 4필지인데 대지가 2필지고 도로가 2필지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지가 2필지고 여기에 토지, 여기에 도로가 2필지입니다. 아까도 공장에 무감리 공장에 조가리 땅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여기도 이렇게 조가리 땅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조가리 땅이 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여기가 북한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항공사진이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좀 조금 김포에서부터 상당히 북쪽으로 올라간 쪽입니다. 이렇게 큰 건물이 이렇게 한 동, 2동이 이렇게 같이 붙여져 있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천막 같은 걸로 또 창고도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이게 공장 아닌데 여기 보면 창이 위에 있고 밑에 있죠. 여기 철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보게끔 되면 지금 창이 2개죠. 아래 위층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내가 한 4.5m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4.5m 이상 되면 층수가 하나 더 올라가게끔 되는 건데 이게 보면 한 4m 510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햇빛을 창을 크게 하지 않고 아래 위로 2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임시로 만들어진 이 천막 같은 건 밑에가 창이 하나죠. 그렇죠? 자, 이거 보시면 여기는 창이 2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는 뭐죠? 창이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트러스 구조죠. 여기는 철골 구조죠. 그렇죠? 이건 철골 구조지 않습니까? 철골 구조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트러스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 있는 건물이고 여기는 뒤에 실질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이렇게 봐도 아쉬운 것이 여기 보면 저게 안 보이죠? 뭐죠? 호이스트가 안 보이죠? 그 대신 여기 뭐가 있죠? 지게차가 있죠. 지게차가 들어서 옮기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공장입니다. 주식회사 우인 프렌디 이렇게 돼 있고 임의경제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보면 UIC의 38차 유동화 전문 회사로 돼 있죠. 즉 이 얘기는 이거는 그 MPL로 넘어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입찰에 들어갈 때는 기왕 입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MPL 담당자하고 해서 채권 채우를 얼마에 매각하겠는가 해서 협상을 해서 들어가면 우리가 더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보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청구를 지금 얼마로 했죠? 15억 4,300을 했죠. 자, 근데 아까 이것이 얼마였었죠? 최저 가격이 13억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얘네들은 15억 정도를 다 받으면은 자기네들은 팔겠죠. 그러면 자기네들 다 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마진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진을 가지려면은 얘네들 받을 돈이 16억이 있는데 우리가 13억 주고 산다.
했으면 내가 입찰을 그 16억에 사갖고 16억에 입찰이 들어가. 실질적으로 13억에 사면서. 그래서 13억에 사면서 16억에 산 걸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팔을 때 16억을 주고 산 걸 17억 주고 팔게끔 되면 1억만 남는 것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13억 주고 실질적으로 샀으면 16억 주고 산 걸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때 16억 갖고 감정평가를 해갖고 14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그 MPL의 핵심인 건데, 여기서 보면은 다 받고 있는지 어느 정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적당한 선에서, 제가 보면 청구는 지금 15불 했지만 지금은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이거는 1년 전에 청구한 금이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에서 잘만 하고 현지 가격만 잘, 매번 가격과 그 다음에 임대주는 가격과 잘 해보게끔 되면은 아마 협상만 잘 되면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MPL을 전문으로 하지 않지만 다른데 MPL을 전문으로 강의하는 데도 있죠. 홍사님 가보셨어요? 예. 그 MPL을 전문으로 하는 것은 MPL을 전문한 게 아니라 그 MPL을 파는 담당자하고 지금 이미 관계가 있어서 적당한 가격을 협상이 잘 되는 거야. 나는 방법을 알지만은 그 MPL 담당자하고 안면이 터 있어갖고 얼마 해달라는 이게 협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MPL 전문으로 하는 데는 그런 쪽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어서 좀 이렇게 그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MPL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거를 잘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MPL은 헛거예요. MPL은 뭐냐면 배당받을 권리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팔면 배당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 배당받을 권리를 얼마에 주고 사느냐가 MPL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MPL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높은 가격에 사는 걸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돈 한 개도 안 들고 대출만 받아갖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출 받는 거 갖고 월세만 받을 수 있다면 자기 돈 한 개도 안 들이고 투자하는 것이 MPL이에요, 보면. 하여튼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아시고 MPL 담당자하고 협상을 잘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땅 자체는 상당히 넓고 좋은 것 같아요. 17억 2,500인데 지금 청구를 15억을 했으니까 지금 한 16억 정도는 받을 게 있을 것 같은데. 자, 제가 아까 그 공장에 조가리 땅이 같이 경매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게 왜 나오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죠. 자, 건축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넓이가 4m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4m뿐만이 아니라 그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6m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최소한도 4m라는 얘기지 4m면 무조건 다 4m만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있죠? 건축법 46조에 보면 건축선의 지정이 있죠. 그러면 4m가 안 되는 곳은 전부 다 건축허가를 안 내주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4m가 안 돼도 아까 건축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보면 자 보십시오. 그 대신에 그냥 내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내줍니다. 뭐냐면 도로의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 도로의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인 2분의 1만의 수평거리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이렇게 되면 되었습니다. 즉 4m가 건축법상 도로인데 공장이 지금 몇백 평짜리 땅이다 보니까 6m 도로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4m 도로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거기를 6m가 안 되니까 건축허가를 안 내주냐? 안 내준다면 전부 다 그 공장 하나도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선에서부터 그 필요한 만큼은 후퇴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건축허가 받는 땅을 도로로 내주는 겁니다. 도로를 내주고 또 옆에 땅에 또 건물을 짓는다면 또 그만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건물을 다 짓다 보면 그 도로를 확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이게 뭐예요? 건축선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건축선은 무조건 건축법에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해가지고 땅을 지금은 이렇게 잘랐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자르지도 않았었어요. 그냥 무조건 건축허가 날 때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할 때 그 후퇴한 선 1m든지 2m로 후퇴한 선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보면 500평인데 건축물 관리자격은 480평이야. 건축선 후퇴가 돼갖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후퇴된 것도 잘 몰라요. 그래갖고 제가 한 그 10년 전에 건축법 강의할 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건축선 후퇴할 때는 자릅니다. 자릅니다. 보면. 그러면 이게 보면 자 자르다 보니까 자른 것만 가지고 담보를 잡힐 수도 있죠. 잘랐으니까 번지수가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에 잡혀있는 땅만 가지고 설정을 해갖고 경매를 집어넣다 보면 내 땅하고 앞에 쪼가리 땅이 남았죠. 그 땅을 침범하고 들어와야지 내 땅에 진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또 맹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그때 이때 제가 이 우리 그 건축법 2에 보면은 제가 이거를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거 할 수 있냐 했더니 그런 건축선에 의해서 이렇게 지은 것을 후퇴한 거기 때문에 그 다른 거 없이 그냥 없이도 건축허가 내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건축선에 의해서 후퇴한 것이다. 뭐 아는 담당자들은 그렇게 해주고 건축선이라는 거 모르는 담당자들 많죠. 지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 그 합격한 공무원도 많죠. 그 공무원이 건축법 공부했어. 저기 뭐 공무원 시험 공부했어. 공무원 시험은 공부했는데 그 용인 시청에 갔더니 너 건축 거기서 근무해다 보니 자기가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안 된다고 그 맹지르고 상승을 받아라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면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무슨 주장을 해야 되는가는 이제 제가 건축법상 도로 때 강의하지만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뭐는 제가 아까 뭐라지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그랬죠. 건축법이 언제 만들어졌죠? 196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럼 건축법상 도로는 4m 도로라는 것이 없을 때도 건물이 지어졌죠. 그래서 오랫동안 도로를 썼죠. 근데 그 도로를 이용해서 4m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동네 건축허가 하나도 안 내줍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준다는 얘기. 출입에 지장이 없어도 내준다는 얘기. 현황도로가 있으니까. 다만 조건이 뭐냐면 도로 너비에 부족하니까 중심에서 후퇴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는데 이게 아까 그 공장에서 쪼가리 땅이 나온 것이 후퇴한 선입니다. 건축선에서 후퇴하다 보니까 잘라진 거고 잘라진 거를 등기를 설정을 할 때 두 개가 다 돈 빌려주는 데서 이렇게 잘라 있는 거 보면 담당자들이 돈 빌려주는 담당자들이 이제 공부해서 알아요. 알아가고 그 앞에 땅도 이게 잘라줬으니까 이게 건축선에서 후퇴한 거라고 하고 주인이 갔으니까 이 앞에 것도 설정할 때 같이 집어넣을 수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앞에 거를 집어넣지 않고 뒤에 것만 설정했을 땐 또 맹지가 된다고 해서 가격을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담당자들도 돈 빌려주는 담당자들도 건축선 후퇴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앞에 것도 같이 설정을 해라 하고 돈을 안 갚으면 그 도로로 쓰고 있는 것도 같이 경매로 집어넣고 하면서 낙찰받은 사람의 보호를 해주게끔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지금 같이 경매로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도로를 쓰고 건물을 쓰고 있는 것만 설정을 하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잘라지게 딱 있을 때는 눈치를 빠르게 채고 아 이거 건축선 후퇴니까 이 앞에 것까지 같이 담보 설정해야 된다 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도로의 종류가 도로법상 도로도 있고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도 있고 공간정보 구축에 가는 도로도 있고 사도법에 의한 사도도 있고 마을 안길 조금 아까 마을 안길입니다. 이 마을 안길 그 다음에 민법에 의한 주위 토지 통행권 현황도로 및 현황통로 현황도로하고 현황통로하고 차이점 그 다음에 건축법상 도로 이거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1월 17일 날 지목에 의한 도로와
통로가 있고, 건축법의 도로는 개인의 땅과 공무로 통하는 곳의 중간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땅과 공로라는 얘기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 도로를 공로라고 얘기하고, 내 개인 땅과 공로 사이에 통행로가 없을 때에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서 공로와 내 땅 사이에 연결시켜 주는 걸, 그걸 왜 건축법에 의한 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용승낙을 해줬으면 도로로 바뀌는데, 지적법에 의해서 사용승낙을 한 사람이 지목변경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용승낙을 해주기만 했고 자기가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만 옛날 지목이 그대로, 지적법에 보면 반드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토지주가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주가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현황이 달라져 있어도 지목변경을 마음대로 못하게끔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도로로 사용승낙을 해주고 지목변경 신청을 안 하면 옛날 전 다 대지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2012년도서부터는 강제로 담당 공무원이 도로로 바꿀 수 있게 법을 바꿨어요. 그때부터는. 그래갖고 인감증명을 봐도 너 이거 지목을 도로로 바꾼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사용해도 괜찮다, 너 여기도 도장 찍어, 그 인감증명 청구해 하고 제출하게끔 2012년도서도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2012년 전에는 그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매로 나온 땅이 2012년 이후에 나올 수도 있고 된 것도 있고 그 전에 나온 거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그게 좀 복잡해서 이게 도대체 건축법상 도로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사용승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안 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이 있는데, 그걸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다는 얘기는 언제? 1월 17일. 동영상으로요? 20명입니다. 20명. 저는 제가 너무 자잔척하는 것 같지만은 오늘이 이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는 나 자잔척하고 싶어요. 나만큼 아는 사람 없다고 난 자부해요. 누구든지 제가 장담하고 얘기합니다. 도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하고 상담하십시오. 내가 상담한다고 해서 돈 내놓으라고 안 할 테니까 우리 양 사장님도 문제가 있으면 상담하십시오. 도로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자신나게 해결해 드릴 수가 있고, 이번에는 담당 공무원이 얘기한 답변만 가지고 하지만 1월 달에는 담당 공무원이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 거를 소송으로 판결문으로 해결했던 거를 2월 달에는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을 안길입니다. 마을 안길. 저희 마을 안길이라는 거가 제가 10년 전, 15년 전에 담당 공무원한테 가서 현황 들어가고 이거 건축 허가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담당자들이 이거 마을 안길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들었었는데, 이번에 개발행 허가 지침에 마을 안길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공문에 마을 안길이라는 용어가 이번에 처음 나왔어요. 24년도에 처음 나왔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이렇게 현황 들어보고 이거 마을 안길이네, 마을 안길은 내가 건축학원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경우거든요. 그게 이제 보면 마을 안길을 내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거를 관습법상 통로로 오랫동안 마을 주민 또는 특정 토지 소유자들이 사실상 계속 이용해온 통로가 생활상 필요하다고 사회 일반의 인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통로를 마을 안길이라고, 법률에 명면 규정은 없어도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통로다. 토지 소유자가 오랫동안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으며 지자체에서 포장, 배수로 등에 사용해온 통로를 마을 안길로 한다고, 제가 마을 안길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게 어디에도 없으니까 제가 이게 처음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을 안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그 마을 안길이 제가 보기에는 개발행 허가나 건축법에서도
이런 명명 규정이 앞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는 마음에 제가 이 마을 안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26년 1월 17일 오후 1시부터 6시 동안 6시간 5시간 동안 이곳에서 교재 포함해서 교재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는 제가 그 한 5, 6년 전에 이 교재를 제가 만들어서 출판한 교재가 있는데 이 출판한 교재 이후에도 내가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추가를 해서 제가 따로 편집해서 만든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날 강의를 들어오시면 교재를 2권으로 드려요. 5년 전에 제가 출판해서 만들었던 교재와 제가 그 후에 추가해서 만들어야 될 교재를 포함해서 같이 2권을 드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강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9번째 물건입니다. 의정부 지원입니다. 이것도 공장입니다. 2024-89280 토지가 1599평 건물이 634평입니다. 감정 가격이 29억에 14억까지 하락을 했고 원래 토지 가격은 19억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감정 가격보다 약 한 5억 정도가 더 하락하게끔 된 겁니다. 단층으로 이렇게 1층, 2층으로 이렇게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그 도로가 2필지고 공장이 1필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공장이 1필지고 여기 뭐에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 2필지인데 여기 보면 요 하나하고 이게 요거는 지분이고 여기 공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여기도 이 공장이고 앞에도 공장이더라고요. 보면.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이렇게 공장이 다 들어서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들어가서 여기에 공장이 있는 이러한 건물입니다. 여기를 보면 동두천에서 보면 조금 더 위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공장이 있고 이쪽에 있고 진입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역자로 되고 여기 건물 이렇게 있습니다. 오버헤드 크레인이 있고 호이스가 있는 그런 공장입니다. 소유자가 최누구로 돼 있고 채권자는 UHI 이것도 유동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MPL로 가능한 겁니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선순위 1순위입니다. 청구를 16억을 했죠. 여기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2천만 원이 있음으로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은 땅 자체는 개인이 갖고 있고 그 빌린 거는 법인이 빌렸는데 땅 주인이 그 법인의 대표이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땅 주인과 법인이 같으지만은 법인과 땅 주인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법인의 대표이사고 땅 주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와 땅 주인이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대항력을 해달라고 하면 인정해 줄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인정해 줄 수도 있는데 다만 확정도 없고 뭐도 없죠. 배당도 없죠. 배당도 없기는 하지만은 이제 우리로서는 낙찰 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대항력을 행사해서 우리 보고 달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달라고 할 때 진짜 계약한 건지 계약서 한번 보자. 확인해 보자. 했을 때 뭐 가짜로 만들어냈다고 그러는 때는 우리가 이거는 가짜 계약서 아니냐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걔가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정확하게 이제 계약한 걸 입증을 해라. 이건 가짜 아니냐 하고 했을 때 아마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서 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가짜 계약서의 날짜가 맞춰서 법인 날짜하고 맞춰서 돈을 송금시킨 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인정해 줄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런 머리까지 썼다면 그렇지 않고 계약서 쓴 날짜가 있는데 돈을 입금하는 적이 없다. 이건 가짜 계약서 아니냐 하면은 깨트릴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많은 돈이 아니고 2천만 원 정도는 요구하면 해서 깨트리면서라도 그런 정도쯤은 여기 있는 거 모든 걸 다 준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순수하게 명대해 준다고 하면은 그런 정도는 줘도 우리 10몇 억짜리니까 2천만 원 정도는 입찰 들어갈 때 2천만 원 들 쓰고
낙찰받아서 양보하는 것이 괜찮지 않는가 싶은 생각은 드는 정도입니다. 이번에 연말이 돼갖고 제가 추천 물건을 그렇게 탁 마음에 드는 게 이렇게 많지가 않고 공장만 몇 개, 한 4개, 5개 이렇게 보는 다른 데는 지분 경매가 많고 건물 매각 조회가 많은데 이번엔 그런 물건이 별로 없더라고요. 찾아봐서 없어서 이제 공장 물건에서 좀 찾았는데 아마 내년 1월 23일쯤 되게끔 되면 그동안 밀렸던 것을 연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날짜에 경매 진행을 아주 좀 미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 1월 23일쯤에는 좋은 물건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홍 사장님, 예. 한번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양 사장님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또, 아니 추천하라는 얘기는 나한테 등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날 와서 강의를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예. 10번째 물건입니다. 동부지원 2023-5941입니다. 기장군 장안의 토지가 94.98평입니다. 그러니까 약 100평이 좀 안 되는 건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여기 보면 무허가로 목조주택 5평은 있고 소나무를 하나 심어놨는데 이 사람이 무허가 주택이 5평을 자기 거고 소나무도 자기 거라고 지상권을 신청을 해놨더만 제가 이게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집은 있는데 주인이 누군지 못해서 나타나지 않을 때 머리가 제일 아프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거라고 신청해놨으니까 머리 아플 일이 한 개도 없어요. 감정 가격이 얼마죠? 3억 6,400이 얼마까지 하락했죠? 9,900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감정 가격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이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3억 6,400짜리가 9,900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컨테이너 2개 및 20은 매각에서 제외함. 2025년 1월 20일에 박누구가 소나무 한 그루 및 소형 목조주택을 위한 지상권 신고를 제출함. 지상권 유무는 불분명함. 이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면 뭐가 있죠? 지상권이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소나무를 기르고 통나무 5평짜리를 쓰려고 지상권 주장해갖고 자기 월세를 계속 낼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감정 가격이 얼마죠? 3억 6,400에 년 한 3% 정도를 계속 내야 되겠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소나무 기르려고 지도 내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뭐라고 그래요 보면은 우리는 철거하고 지도 수속 내고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면은 이 사람의 개인 재산을 압류해서 개인 재산을 증명해 줍니다. 철거 지조를 가지고 그렇게만 하면 협상 바로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대로변에서 조금 들어간 곳이거든요. 이게 보면 이 대로변에서 조금 들어간 곳이에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도로가 있고 이쪽으로도 도로가 있는데 큰 도로에서부터 좀 들어가 있어요. 한 30m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보면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땅입니다. 여기 앞에 집이 있고 그 대로변이 있고 요 뒷골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로변에서 조금 들어간 곳을 한 15년 전에 낙찰 많이 받았어요. 어디 강남 교대에 옛날에 그렇게 상가 이런 거 지어지기 전에 택지를 분양하느라고 해서 집이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이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럼 그게 감정으로 경매로 나오면 가격이 싸요. 그럼 제가 그걸 낙찰 받기로 하는데 그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그걸 전부 다 묶고 갖고 빌딩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땅이랑 그 땅이랑 똑같이 같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사갖고 월세 주고 기다리라 그래갖고 거기 빌딩 올라갈 때 가격도 올라갔고 중심 가격으로 받다 보니까 4-5배 이상을 수익을 올렸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게 그때입니다. 그때는 양도소득세를 공시지가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사놓고 1년 지나봐야 공시지가 안 올라가는 게 양도소득세 낼 것도 없었어요. 그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야 그거 공시지가를 해주고 실거래가로 해 이렇게 바꿔버리는 바람에 지금
조금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많이 냈겠는데 그 당시는 그랬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뭡니까? 일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뭐 계획을 했다는 뜻이죠 보면. 근데 제가 보면 이렇게 뺑 둘러싸여 있죠 도로로. 중심이 있죠. 이게 변화가 될는지 안 될는지 좀 이건 부산에 계신 분이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면으로 자신이 없지만은 3억 6천짜리가 9천원까지 떨어지는 3분의 1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1억 한 1, 2천 정도의 낙찰 받으면은 3억 6천이 아니라 2억 정도 주만 하고 매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추천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면 그 감정평가가 하는 이 앞에 이렇게 음식점 같은 카페가 있고 요 골목 들어가서 여기 그렇게 보면 여기 통나무집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로드뷰로 봤더니 숲이 이렇게 잔뜩 있어서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보지는 못해갖고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도로는 있습니다. 뒷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면 여기에 있는 이렇게 그 통나무집이 조그만 게 하나가 있고 통나무 쪽에서 반대쪽으로 보면 이렇게 넓은 땅인 겁니다. 컨테이너에. 청구를 얼마로 했냐면은 한 누구의 그 개인 땅이고 일준이 신한은행에서 대출해 줬는데 신한은행에서도 감정을 2억 2천을 했다는 얘기는 그 정도 감정 가격이 그렇게 크게 틀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 1순위에서도 대출을 해주고 이렇게 자기네 대출해 준 가격을 다 못 받아가는 경우도 꽤 이렇게. 신한은행이 그 지상권 설정을 해놨네요. 건대당 설정할 때 여기 지상권 설정을 해놨다 그러면 법정 상권은 없는 거죠.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철거해라, 소나무 뭐 해라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지도 청구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런 면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이 협상만 잘하면은 그 소나무하고 그 통나무를 내 걸로 그냥 넘겨주겠다고 계약서만 써서 내 걸로 다 만들어 놓고 정리만 한번 해놓으면은 되지 않나 싶어요. 11번째 물건입니다. 서울 서부지원 2025 51177입니다. 강제경매로 청구 금액이 1억 7,200만 원입니다. 홍제동 20평형 아파트로 2분의 1 지분인데 부부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 7,200만 원이라는 뜻은 가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지금 보면 자 보십시오. 3억 1,300인데 2억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거의 그 청구 금액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하가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뭐. 여기 아파트가 있고 홍제동에 있고 이렇게 보면 8층에 802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3개월 관리비 미납금이 63만 원이라는 얘기죠. 이 분들이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보면 강최 해갖고 85년생, 86년생이고 주소가 같다는 뜻은 제가 보기에는 부부인 것 같은데 관리비도 못 냈다고 그럴 때는 최악이겠죠. 카드 대금은 못 내도 관리비는 내죠. 근데 관리비도 못 냈다는 얘기는 카드 대금도 못 냈을 거라는 얘기고 최악이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낙찰을 받아서 잔금 내고 나면은 취하가 안 된다고 잔금 내고 나면은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팔아달라.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 5%만 싸게 내놓자. 금매로 내놓자. 하게끔 하면서 오케이 하면은 그대로 하는 거고 만약 그 사람들이 싫다고 하면은 아까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2분의 1 지분이 우리 거니까 지료 청구해서 우리가 경매로 분할 지분을 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전부 다 푸는 것이 아니라 지료를 가지고 상대편 지분 반만 경매로 집어넣고 우리가 공유적 우선 매수 신청해도 돼요. 이 아파트가 상승세 있고 괜찮은 아파트라면 그렇게 가져와도 되는 겁니다.
공유자이며 채무자 누구 이렇게 있죠. 보면 제가 네이버에 블로그도 관리하고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에는 부동산 투자 마술사 이렇게 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페에도 올릴 수 있고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는데 대부분의 동영상은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보고 들을 수는 있지만은 자료는 못 올려요.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이런 것이 있으면 파일로 돼 있는데 그 파일로 돼 있는 것을 동영상으로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료는 블로그에 보도 자료, 그다음에 소송 자료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료를 거기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보도 자료라는 걸 여기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보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는 제가 계속해서 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부동산 투자 마술사를 통해서 올리고 있어요. 오늘도 올려놓은 게 뭐냐면 그 종부세 있죠.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정리한 내용을 사실 오늘 아침에 또 올렸어요. 아, 내가 부동산을 뭐뭐 갖고 있는데 그럼 내가 종부세는 어느 건 해당이 되고 어떤 건 해당이 안 되고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나 하는 걸 그런 걸 내가 올려놓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면은 아, 금방 이런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아 가지고 보시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보시고 싶을 때는 네이버 블로그에 부동산 투자 마술사에 들어가셔서 보도 자료를 보시게끔 되면 그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를 제가 올려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그 자료에 보면 제가 국토교통부에다가 개발행위 허가 시에 그 도로관리대장에 올리는 것이 배수로 사용수당이 필요하냐 안 필요한 걸 질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질의한 거 답변서도 보도자료 이런 데다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보면. 그런 파일은.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동영상에서는 그런 내가 질문을 하고 답변 받은 거를 동영상에서는 올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블로그에서는 그런 자료도 다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그런 자료를 올리기 시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이런 데 오셔서 한 달에 한두 번씩만 이렇게 보시면은 그때 필요한 자료를 제목이 다 있으니까 보시고 아, 그 필요한 자료다 하면 여러분 다운받으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 경매를 아시다시피 한 20여 년 넘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제 컴퓨터에 한 20여 년 전부터 필요했던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해갖고 2012년도 것도 있고 2016년도 있고 2020년도 것도 있고 2024년도 것도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이 이명박 정부에서 무허가 건물 양성화했던 그 법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제가 그거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 지금서부터 11년 전이죠. 그 자료도 나고 그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자료가 옛날 것부터 지금까지 다 있는데 그거를 제가 그 올리고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네이버 블로그에다 보도자료 만들어 놓고 그런 자료를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가입을 하셔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12번째 물건이다. 수원지방법원 2024-8675 강제경매 청구금 2,800만 원이다. 화성시 8단면 답 577점 174평 3분의 1 지분 매각인데 이거는 청구 금액이 2,800만 원밖에 안 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취하는 안 될 거로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지분 경매에서 누가 점유하고 있냐 그러는데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1억 2,400까지 했는데 누가 1억 4천 얼마에 낙찰을 받았었죠. 허가를 받았는데 뭐 했죠? 미납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취하시켰어야 되죠. 근데
안 미담했다는 얘기는 취하를 안 시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낙찰을 받았을 때 2,8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거는 취하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할 수 없이 공유물 분할 청구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낙찰을 받아서 34%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을 해서 분할해서 우리가 판다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추천한 겁니다. 여기 보면 땅이 몇 평이죠? 174평이죠. 개인주택 짓기 딱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이 도로변 옆에 붙어 있고 가격이 34%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현물로 분할해서 건축허가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감정가격의 한 80% 정도는 받고 매도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에 추천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제출해야 됩니다. 받았다가 미납을 했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 20%입니다. 자, 이렇게 도로변에 있고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 뭐야 이렇게 가설 건축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있고 이렇게 가설 건축물이 도로변 옆에 이렇게 땅 붙어 있는 땅인데 용도 지역은 뭐야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공장급도 있고 주택도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가설 건축물이 있죠. 반대로 가설 건축물 반대쪽에는 이렇게 땅이 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뭐야 가설 건축물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여기 가설 건축물 있는 쪽 빼놓고 이쪽 것들 공유물 분할을 하자 그러면 현물로 분할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끝으로 해서 우리 땅 이만큼을 달라고 하십시오. 이쪽을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이 있는 쪽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반대쪽으로 달라고 하면은 되는데 이 사실 조금 길쭉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 170평 좀 된다니까 이쪽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충분히 되더라고. 제가 계산해 봤더니 보면 이쪽으로 14m고 이쪽으로 33m예요. 그러니까 14m 폭만 있으면 집을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고 이 왼쪽으로 마당으로 쓸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정도로는 현물을 분할해서 해도 괜찮지 않냐고 이렇게 잘라서 공유를 분할을 하자고 해놓으면 판사님이 현물로 분할하려면 이렇게 잘라서 내 거는 이쪽을 내 걸로 하게끔 해주십시오 해갖고 그대로 잘라준다 그러면 이쪽으로 갖고 오고 만약에 상대편이 나 그거 못하겠다 그래 그럼 다 팔아서 나누자 하게끔 되면 화성시의 땅은 34%까지인데 49% 이상 아무리 뭐라도 도로변이 있고 못하다 그러면 60%에서 70%까지는 경매를 한다고 가도 됩니다. 우리는 49%까지 떨어졌으니까 최소한도 30% 정도의 마진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면은 현물로 분할해도 문제가 없다. 매도하기도 좋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유자인데 이렇게 보면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3분의 1.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이렇게 됐죠. 13번째 물건이 공매 물건입니다. 저는 원래 이런 물건을 잘 추천을 안 하는데 오늘 하나를 하게끔 됐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이 교수님이 추천하는 건 알배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배기 맞아요? 김 선생님, 저 알배기 맞아요? 알배기라는 뜻은 뭐냐면은 내 걸 분명히 사야지 되는데 그거를 감정가 이상으로 비싸게 팔으면 그게 알배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다가 비싸게 팔으라고 그래? 감정가에 팔으라고 그래요? 감정가보다 조금 싸게 팔으라고 그러지. 그건 알배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얽혀져 있던 부동산을 풀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걸 우리가 사가지고 감정가가 1억인데 1억 5천 내놔. 이랬다면 그게 알배기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감정가가 1억인 거를 6천 주고 사서 8천에 팔아서 감정가보다 싸게 팔다는 얘기는 알배기가 아니라 해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이런 건 잘 안 골랐는데 이번에 할 수 없이 하나 골랐습니다. 지목이 뭐예요?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115-4입니다. 관리 번호를 보시겠습니다.
2023 07441-008입니다. 춘천시 우두동 115-4입니다. 지목이 대지인데 33제곱미터에 10평밖에 안 돼요. 감정가격이 얼마죠? 1,900에 시작해서 지금 1,500만 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100만 원이나 970 정도 하락을 했을 때 낙찰 받으면 좋지 않겠나 제 생각이에요. 이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총 지분 33분의 1의 1지분 1분의 1 지분입니다. 1분의 1 지분은 지분이 아니고 전부 다라는 얘기죠. 1분의 1이니까. 자, 어떤 땅이냐? 요게 삼각형으로 잘라진 땅이에요. 그 삼각형으로 잘라진 땅이 어떤 땅이라고 봤더니 용도 지역이 뭐죠? 도시 지역의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근데 봤더니 뭐가 있냐면 이렇게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 쪽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게 땅 주인과 건물 주인과 이 땅 주인이 원래 같았나 하고 봤더니 원래 다른 사람 땅에다가 이렇게 졌는데 다른 사람 땅인지 친척 땅인지 뭐 엄마 땅인지 모르죠. 같은 식구 땅이다 보니까 지을 수는 있겠죠. 그러다가 지금 요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알배기예요. 이 땅, 이 건물 주인이 어차피 이 땅 사야 돼요. 안 살 수 없죠. 그러면 여기서 알배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900만 원 주고 사서 감정 가격이 뭐 1,900만 원인데 3,000만 원 내놔. 그래도 사야 돼, 안 사야 돼? 그러면 알배기야. 근데 감정 가격이 1,900만 원인데 900만 원 주고 사서 1,700만 원만 내놔. 그러면 알배기가 아니고 도와주는 거지. 제가 1,700만 원 받으라는 얘기야, 3,000만 원 받으라는 얘기야. 아니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라 이런 뜻이야.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만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알배기를 하십시오 이런 걸 강의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원칙을 설명을 드리는 거지 무슨 뭐 알배기 해갖고 뭐 돈을 벌어라 이런 뜻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옛날에도 봤었는데 가격이 좀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린 거예요. 이제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감정가를 넘지 않고도 해도 될 만큼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는 입찰에 들어가도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에 추천한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지붕 이렇게 보면 이거 집 일부인데 집도 이렇게 쓸만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집 자체가 이렇게 낡거나 비어있거나 이런 집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뜻이죠. 여기 보면 집원 보게끔 되면은 109-1번지 건축물 관리장은 뭐예요? 109-1번지의 건물에 양누구가 있죠. 그리고 이 109-1번지를 보면 양누구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115-4 이거 우리가 경매로 사는 땅입니다. 이건 소유자가 누구죠? 이 누구죠? 근데 언제부터 했었죠 이게? 1969년도죠. 69년도면 지금 몇 년도 된 거야? 50년 넘은 건가? 50년 넘은 거 아니에요. 50년 넘은 땅을 다른 사람 땅에다가 이 사람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던 거다. 그러면 취득쇼 됐어 안 됐어? 이 사람이 건물 주인이 취득쇼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취득쇼 주장해 못해. 20년 이상 선의로 무사평원하게 점유하고 사용했으면 뭘 할 수 있다? 취득시효. 그러니까 취득시효 주장해 못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냐면 경매로 나오기 전에 무사평원하게 내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자기 등기를 할 수가 있을 때 취득시효예요. 취득시효는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나야지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난 돈 주고 사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돈 주고 사지 않았어도 등기를 해달라고 20년 이상 무사평원하게 해달라고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취득시효예요. 근데 안 했죠. 안 했으니까 다른 사람 이름 바뀌었을 때 그거는 취득시효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먼저 특수경매에서 이거 강의 한번 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이런 경우에 취득시효를 했지 않느냐고 주장을 했을 때에 법원에서 취득시효 주장하니까 판사님이
아니 뭐 하니까 나오면서 바로 합의했어. 법원에서 나오면서. 그래서 바로 앞에 커피숍에 가서 계약서 썼다니까. 그렇게 주장했다가 똑같은 겁니다 이게. 14번째입니다. 이거는 영덕군 남면 북리의 13분의 2 지분 매각이에요. 근데 건축물 관리자는 없더라고요. 영덕군 남면 북리인데 자 물건 관리 번호를 보시겠습니다. 2025 06601 001입니다. 지목이 대지죠. 여기 감정 가격이 지금 얼마로 최저 입찰 가격이 얼마죠? 1,000만 원까지 하락했죠. 여기 감정 가격이 얼마? 1,000만 원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8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하락했을 때 입찰이 들어가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왜 제가 이걸 골랐느냐? 13분의 2 지분이죠. 건축물 관리자가 없습니다. 이 땅입니다. 이 앞에 도로인데 이거 다 국유지입니다. 국유지기 때문에 여기 도로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침범되어 있는데 뒤로 우리 땅까지 여기 있는데 여기 포장된 여기인데 이 앞에가 여기가 전부 다 국유지예요. 여기 보면 계획관리지구 주거용 용지로 돼 있죠. 자, 이 앞에 땅도 뭐로 돼 있죠? 영도 군유지로 돼 있죠. 여기 앞에도 지목이 뭐로 돼 있지? 다 뭐로 돼 있어도 우리 들어갈 입구를 이렇게 막고 있는 거지만은 누가 주인이야? 소유자가? 영도권이고 요 앞에 거는 도로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집이에요. 집이가 앞에 뭐야? 그 동해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이 있습니다. 개울이죠. 이 개울. 여기 보시면 뭐야? 여기 바닷가죠. 바닷가에서 몇 미터 떨어지죠? 200m 떨어진 곳입니다. 200m 떨어진 포구 있는 하천 들어가는 딱 바닷가에서 200m 떨어진 곳입니다. 집 이쁘게 잘 지었지 않아요? 요 근래 집 깨끗하게 이쁘게 잘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자 누구 하나가 살고 있는데 이 시골이 돼서 그러는지 고향이라서 그러는지 무허가로 집을 지어도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분으로 나왔거든요. 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내 집을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되겠죠. 투자금도 1,000만 원이죠. 그리고 영도까지 가야 돼, 인터넷으로 해. 그 오늘 추천 물건 중에서 제가 구매 2개 물건은 제가 그래도 투자할 만하다 싶은 게 있고, 아까 아파트 지분에 광주거나 이런 거는 좀 괜찮은 게 있고, 화성도 지르지만 않고 낙찰을 받으면 공인물 3분의 1, 그것도 한 178평 정도쯤 되니까 현물로 분할해서 빼도 한다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몇 가지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번에 연말이 돼서는지 그렇게 딱 좋은 물건이 한 5개는 돼야 되는데 이번에 그렇게 조금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은 25년도에 잘 지내시고 26년도에는 더 좋은 물건으로 더 많이 수익을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25년 추천 물건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